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2021년 2월 8일 월요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포트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존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울상 잘 나갔었죠, 그동안. 근데 그쪽 섹터는 다 급락, 하락해버렸고, 반대로 부진했던 섹터는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오늘 그 자동차 이슈가 너무나 컸죠. 사실 현대기아차가 애플과 이렇게 그 협상 중이지 않다라는 이제 공시가 뜨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도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고, 오늘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협상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자동차가 급락을 했고, 이게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낙폭과대주나 소외받던 기업들이 급등한 것도 많은데, 시장은 이제 주도주들이 그런 충격을 받다 보니까 다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어쨌든 좋지 않게 마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다시 지금 크게 하락해서 3,100 밑으로 꺾여버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힘을 받지 못하고, 사실 오늘 그 일본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상당히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도주들이 좀 울어버린 날인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오늘 이제 한번 올라갔던 종목 보면 한섬이 무려 14%. 한섬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의류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한 왕따는 없어요. 보면 한섬이 오늘 급등해 버렸죠. 실적이 그 온라인 쪽의 비중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제가 언급을 예전에 드린 적은 있는데 너무 안 가더라고요, 진짜. 회사는 좋은데 오늘 싸버렸어요. 실적 좋다고. 주식은 정말 몰라요. 저런 거 보면 진짜 이게 제가 자꾸 분산 투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괜찮은 종목을 좀 비중이 적더라도 골고루 한쪽에 너무 쏠리는 것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의료업종은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한 20%, 30% 수익 나면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가 트렌드에 탄 산업 있잖아요. 뭐 오늘 자동차가 빠졌지만 자동차 같은 건 장기 투자입니다. 전기차,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메가 트렌드, 아니 뭐 카카오, 네이버,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성장성이 보이는 쪽은 장기 투자. 근데 이런 거는 회복이죠. 못 가다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20에서 30%만 딱 수익만 내시면 돼요. 왜냐면 현대백화점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지난 11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한 20% 이상씩은 다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만 원까지는 보이잖아요. 적절히 챙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잘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는 하더라도 내가 몇 년 가져갈 종목, 아니면은 이거는 한 2, 30%만 노릴 종목, 그걸 명확히 하세요. 근데 2, 30% 수익 나는 종목을 뭐 몇 년 가져가겠다. 그거 의미 없어요. 그걸 명확히 좀 구분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장기 투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근데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가는 장이에요. 이렇게 못난이들. 그래서 오늘 의류주 좋았고, 오늘 뭐 영업무역도 좋았던 것 같고, FNF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오긴 왔어요. 근데 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의류 내에서 중국의 그 MLB. 그래서 얘는 좀 장기 투자해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어도 다 달라요, 사실은. 물론 FNF도 지금 팔아도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올랐는데 뭐 욕심 안 내도 되죠. 이건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인내심 발휘하신 분들의 몫인 것 같고, 그다음 은행주, 최고 왕따당한 업종이고, 증권주는 저는 한국금융지주 계속 좋게 봅니다. 지금 증권주들이요 실적 너무 좋아요.
한국 금융지주도 그러니까 한 종목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포트에. 뭐 사실 저희 회사도 실적 너무 좋고 예. 꼭 뭐 여러 가지 증권주가 있지만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음식료도 좋았고 롯데칠성이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제일제당 뭐 하이트진로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보험주, 유통 오늘 호텔신라도 좋았고 반면에 빠진 건 여기 보세요. 자동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는 다 빠졌어요. 전기전자, 그죠? 화학주, 차화전이라 그러죠. 차화전, 자동차, 화학은 2차 전지예요 사실. 전기전자 주도주 다 빠졌어요. 보이세요? 이러니 지수는 안 가요. 대신에 누가 가느냐? 소외받던 기업들이 가는 거죠. 자, 자동차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냥 보이세요? 뭐 현대, 위아, 뭐 초토화됐으면 기아차가 15%, 현대차가 6%, 모비스가 8%. 뭐 안 빠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대신에 부진했던 조선주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도 오늘 아무래도 자동차와 연동돼 있죠. 전장 부품.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DI, 이노텍, 삼성전기까지 일제히 다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도 오늘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좀 빠졌고요.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투사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여행주는 이제 백신 보급되면 올해 여름에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도 모르겠고 저도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에는 좀 쉬었다 오려고요. 제가 어디 간다고 얘기 못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좋은 곳에 뭐 당연히 국내입니다. 예, 여행을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좀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너무 달렸더니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 오늘 은행주 은행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싸요. 더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성장주는 아닙니다. 백화점 좋았고 조선, 해운 다 오늘 보이시죠? 편의점 그 안 가던 편의점 오늘 리테일 오랜만에 올랐어요. 뭐 바닥이죠 사실. 면세점 그 다음에 뭐 생보험주, 바이오시밀러, 카지노 다 철저하게 소외받던 기업들입니다. 빠진 거는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 다 빠졌어요. 수소차까지. 그러니까 현대차 빠지니까 수소차도 빠지고. 근데 그나마 코어롱 인더만 올라갔어요. 인더만 좀 반등했고. 자동차, 수소차까지 오늘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코에피션 누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실적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코에피션도 오늘 좀 좋았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그 주도주죠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반도체 쉬어가고. 오늘 보면 여러분도 느낌 오시죠? 아, 주도주는 다 빠졌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는 일단 오늘은 다 조정. 현대차가 빌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 기대감 커지고 경기회복 기대감 커지니까 이제 코로나 피해주고 막 튀는 거죠.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투자자별 종합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3,500억 정도 팔았고 반면에 개인 기관은 샀습니다. 근데 연기금 많이들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연기금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규정 좀. 아니 뭐 진짜 허구한 날 팔아줄게요. 좀 그만 좀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기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 줄인다고 하는데 저는 줄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난 몇 년간은 그게 맞았어요. 우리 한국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좋은 흐름을 내고 있는데 줄여요. 비중 줄이고 내년에 더 줄여요. 해외 주식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월등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꾸만 이렇게 뭐 하루에 2천억은 기본입니다.
개인들도 사는데 한계가 있고 이러니 올라가기 버겁죠 사실. 이 점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연기금이 좀 전향적으로 규정을 좀 손을 보시든 하셔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저게 좀 아쉽네요. 또 오늘 그랬고, 예, 고객 예탁금은 최근에 조금 정체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예탁금은 66조. 최근에 65, 66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탁금은 좀 정체돼 있습니다. 자, 일단 시황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증시는 결국 시장은 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예, 박스권 등락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요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3,200 넘었다가 또 2,940 여기서 등락입니다. 근데 지금 딱 중간에 걸쳐 있죠.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 사실 오늘 애플카 그거 악재 아니었으면 오늘 아마 급등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분위기는 왜냐면 일본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여기 보면 해외 증시도 좋았고 오늘 일본이 2% 폭등했습니다. 보이세요? 예, 대만도 올라갔죠. 예, 이거 보면 사실은 오늘 국내 증시 환율도 떨어졌으니까 정상적이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좀 아쉽죠. 주도주가 미끄러져 버려가지고 이 점은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반영은 됐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장은 계속 박스권이다. 박스권 하에서 지금은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주린이 분들 제발 10종목 이상 투자하시라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제 고집일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이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발 한두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늘 아마 뼈저리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염승환 부장 말대로 10종목 했더니 너무 좋다. 이런 분도 분명히 오늘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같은 색깔로 담지 말라 그러죠. 주도주도 담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은행주. 또 요즘에 갑자기 제가 정유주 막 얘기했죠. 오늘 SO일이 급등했잖아요. 정유주 요즘에 좀 말씀드리니까 최악의 업종을 사는 거예요. 의류주, 화장품, 뭐 코스맥스 같은 거. 예, 그리고 왕따 당하는 중소형주 모아가고. 이게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요런 게 한 축이고 주도주 모아서 장기 투자. 뭐 전기차, 전장 부품, 반도체, 뭐 자율주행차, 또 뭐죠? 2차 전지, 예, 우주항공, 예, 되게 뭐 바이오 플라스틱도 있고 CMO, 예, 뭐 등등 있잖아요. 뭐 컨텐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있죠. 이쪽도 한 주. 장기 투자. 요거는 못난이들이죠. 약간 20-30%.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중에 중소형주 중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가져가면 되고 이렇게 딱 잘라서 각각 잘 구성을 해주세요. 너무 쏠리지 않게. 예.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들 20-30% 먹고 수익 내고 나오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여기 있는 거는 뭐 개의치 마세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는 거 자르고 예. 유지되는 거 계속 가져가는 거. 오히려 급 나가면 더 사도 되고 끝까지. LG화 기억나시죠? 그때 분할 이슈 터져서 60만원 깨졌을 때 100만원 넘어갔죠. 예. 카카오도 기억하세요? 33만원까지 빠졌던 거. 카카오가 42만원 갔다가 두세 달 동안 33, 35 왔다 갔다 어떻게 됐죠? 네이버도 마찬가지. 주도주 이런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다 주식을 버려버려요. 오히려 매집을 해야 되는데. 제일제당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뭐 물론 우리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꿈이죠, 사실. 근데 이 제일제당도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쉰단 말이에요. 이게 몇 달인지는 몰라요. 3개월인지 5개월인지. 예. 카카오도 그래요. 거의 차트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제가 이 선 안 바꾼 건데, 그죠? 거의 비슷하죠. 저런 과정 겪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많이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뭐 힘들죠, 솔직히. 빠지니까. 근데 주도주 이거 견디신 분들이 다 먹는 거예요. LG화학도 몇 달 쉬었죠. 그럼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좋게 말씀드렸던 SK도 마찬가지. SK 이제 막 올라갔어요. 쉬죠. 예.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두세 달. 견뎌야죠. 주식 투자해서 당장 수익 나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아요. 주도주로 큰 수익은 뭐 진짜 2배 이상 수익 내는 건 가진 고초와 예, 저런 주가 변동을 견디신 분들이 먹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효성 첨단소재. 이거 왜 자꾸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냐면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효성 첨단소재. 자, 이게 보통 하나, 둘, 셋, 넷, 한 3, 4개월 가고 3, 4개월 쉽니다. 예.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해요. 여기서 팔면요 못 잡아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여기 사시는 분이나.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좀 올라가겠다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를 주도주의 흐름을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고 몇 달 쉬고 재상승.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단 기업이 주도주여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런 기업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매매하실 때 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죠. 어떻게 될까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그 워낙 대기 매수가 많아서 또 내려오면 살려놓은 수요도 많아요. 쉽게 안 무너져요. 근데 단 이제 많은 분들이 빨리 40만 원 가길 원하지만 쉽진 않은 거죠. 지금 한두 달 걸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견뎌내셔야죠. 큰 흐름 보시고 현대차, 기아차 다 마찬가지. 글로비스까지. 그래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일단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무난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그 애플카 이슈 나오기 전에 종가가 31만 4,500원이에요. 여기 거의 바닥이에요. 애플카 나오기 전에 여기였거든요. 탄으로 왔잖아요.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 주도주 반, 소외주 반 이렇게 골고루 좀 편입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도주는 일단 이렇게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을 한번 활용해서 비중을 늘려보자.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은 올라가는 쪽은 소외주입니다. 당분간 소외주가 가요. 며칠 정도. 그럼 소외주를 잘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울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주식 하다 보면요 숱하게 겪어요. 저도 뭐 예전에 매매할 때 뭐 그냥 하한가도 많이 맞아보고. 근데 그거더라고요. 결론은 그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투자하는 본질이 애플인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면 팔아야 되겠죠. 충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플 보고 들어갔다. 단기 트레이닝 했다. 투자 아이디어 훼손이죠. 매도예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근데 애플이 아니고 애플 너머에 뭔가 그 이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 분명히 둘이 이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공실 보면 이제 한 것 같은데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 되게 다급해요. 왜냐면 지금 스마트폰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저성장 사업이고 이제 자동차거든요. 자율주행차가 가장 이제 떠오르는 신산업이 되는데 애플은 자동차를 만든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분명히 팍스콘 같은 기업을 원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기업은 없어요. 좀 전 세계 자동차 OEM 중에 팍스콘처럼 되고 싶은 기업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하는 게 낫죠. 뭐하러 해요?
근데 이제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카 브랜드를 또 빌리고도 싶은 거니까 되게 이미지 제고에도 좋잖아요.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설계, 제조, 개발은 우리가 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애플과 이게 타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브랜드는 애플카 달고 기아차가 만들겠죠. 근데 어쨌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현대 기아차 모비스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보세요,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옛날에는 맨날 도요다에 밀렸잖아요. 그거 화나지 않으세요? 도요다 시가총액 200조, 우리나라 한국의 3, 4 합치면 100조 좀 넘거든요. 예. 이제 역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 도요다는 아직도 전기차 못해요. 하이브리드만 하죠. 근데 지금 현대 기아차 모비스는 앞서가고 있어요, 도요다보다. 왜 더 뒤쳐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차는 사실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 차를 알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다 봅니다. 애플과 협상이 중단된 건 아쉽다 하더라도 애플이 도대체 저 현대 기아차가 뭐길래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 애플이 왜 구애를 했을까? 몸값이 올라간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공시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수의 업체. 애플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 단계니까 아직 아무것도, 저건 당연한 거예요. 초기 단계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자율주행차는 디데이가 아마 2024년 같아요, 딱 보니까. 예. 그래서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만들 거고, 또 다른 업체랑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애플하고도 아직 끝났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진행형인데 잠깐 멈추자는 거죠, 우리.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연예인들끼리 막 이렇게 사귀기로 한 거예요. 했다가 너무 다 알려져가지고 막 여기서 확 여기저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우리 당분간 헤어지자. 예. 속으로 만날 수도 있죠, 또 몰래.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보자. 약간 지금 이런 뉘앙스 같아요. 예. 그리고 애플도 급해요.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동차는 달라요. 스마트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안전해야 되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만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은 하나의 PC지만 자동차는 PC랑 또 달라요. 예. 그래서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애플이 자동차 기술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검증내 업체가 가장 구미에 맞는 게 현대차였다는 거죠. 현대기아차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 뭐 이게 뭐 제 의견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저의 생각인데, 또 애널리스트들 제가 좀 이렇게 보고서나 코멘트 보니까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못 하겠다 나는. 그럼 빠이빠이 해야죠, 이 자동차 업종하고. 그죠? 털고 다른 거 하셔야 되고,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요, 자동차.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달 정도, 그 정도 생각해야 돼요.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 그거는 감안하시고 좀 여유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이런 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언론사에서 너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뭐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띄워놔가지고 개인 투자만 막 현혹시켰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린 게, 기아차도 그렇고 자꾸 좀 사지 말라고 했던 게, 위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안 돼버리면 주가 급나갈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오른 건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제 모토 아시잖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안 오른 거. 그래서 이제 저는 현대글로비스도 말씀드린 건데, 뭐 글로비스도 오늘 빠져버렸어요 사실. 예.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그죠? 예. 그러나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기회죠. 20만원 밑에 갔으니까. 예.
듯한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덜 오른 종목들이 그만큼 뭐 빠질 룸도 적으니까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그 한국단자가 실적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제가 예전에 전장부품 기억나시죠? 날라가 버렸어요. 실적 좋은 기업도. 다 실적 펀더멘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애플카 이슈는 조금 잊자고요. 잊어버리고 애플 말고도 구해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동차 회사들. 많으니까 펀더멘탈, 실적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이 이게 수급 되게 잘 보시는 전략가죠. 근데 지금 일단 이제 여러 수급 주체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 개인,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그래서 외국인은 작년부터 계속 팔았고 30조 팔았고 올해도 아직 안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 사죠. 개인은 계속 사지만 최근에 좀 예탁금이 좀 빠지고 있고 힘이 좀 소진됐죠.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연기금은 뭐 미친듯이 팝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인만 샀죠. 다 팔았어요. 근데 이게 연기금은 뭐 다들 아시죠. 주식 비중 줄여야 되니까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렇게 파는데도 주식 비중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연기금의 매도는 당분간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16%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5월, 6월에는 바뀔 수 있다고 이분이 보셨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이제 내년이죠. 자산 배분 목표 비중이 5월에 공개된대요. 5, 6월. 이때가 연기금 수급의 분기점. 그러니까 이때 내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중이 줄어드는 걸 알아요. 15%대로.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5월, 6월에 일단 공개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쯤에는 뭐 연기금도 약간 비중을 뭐 늘릴지 안 늘릴지 모르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자산 배분 목표 중이 공개되는 5월, 6월까지는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4월까지는 연기금 매도는 좀 불가피하다. 공교롭게 5월에 또 공매도 재개되죠. 근데 연기금 수급이 바뀌면 저 완충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한 4월까지는 연기금 매도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개인이 계속 받아준다면 증시 안 빠집니다. 외국인이 사주면 급등하는 거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개인 사고. 잠시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개인은 받고 연기금은 팔아요. 이 구도라면 외국인이 키포인트죠. 외국인이 어디로 가느냐. 개인 따라 살지, 연기금 따라 팔지. 그것 따라서 증시 방향. 근데 외국인이 뭐 연속적으로 팔진 않아요. 2, 3일 팔다 또 사고. 그래서 증시가 방향성이 없어요. 당분간은 계속 이런 흐름. 근데 물론 개인들이 또 엄청나게 사버리면 증시 올라가고 연기금 매도가 좀 줄고 이러면 레벨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급은 이런 흐름으로 삼각 편대입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은 일단 중립,
연기금 계속 매도. 요 구도화에서 어디로 시계추가 좀, 그러니까 무게추가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 없는데, 그래도 뭐 좋은 기업은 저는 어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오르긴 올랐었는데 좀 쉬어가고 있고, 오늘은 그 네오팜이 실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완전 바닥이죠. 주가 보시면 진짜 완전 바닥에 처박혀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좀 호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좋은 주가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사실 좀 매매하긴 쉽진 않아요. 시총이 2,600억밖에 안 돼서.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 오늘 보니까 뭐였죠? 그 코스맥스인가요? 코스맥스도 오늘 좋았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지난주에 잘 나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좀 빠지지만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는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은. 또 화장품은 올해 좀 약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내일 뭐 당연히 방송은 하는데, 저희 딸이 또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내일 또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예. 그래서 장중엔 제가 잠깐 한번 갔다 와요. 제가 원래는 휴가도 써야 되는데, 근데 요새는 졸업식 안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근데 그래서 제가 장중에는 좀 저희 딸 또 졸업식 잠깐 보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졸업한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되는데, 아무튼 제 옛날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방송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고서가 좀 많아서 조선업종도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주 하면 좀 되게 재미없어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유가 최근에 올라가고 조선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운반선이죠. 6주 연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조선가가 상당폭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카타르 LNG 터미널 수주도 기대가 되고, 브라질 FPSO 부유식 해상 설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할 것 같고, 그린십이라고 LNG 추진선 이것도 발주될 것 같고. 아무튼 조선주도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하고는 딱 맞아요. 이 조선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조선주도 한국조선해양도 막 급락하고, 미포도. 근데 완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런 좀 철저하게 빠진 기업들 있죠. 이런 쪽이 오히려 기회 같아요. 지금은 그냥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는데 뭔가 좋아져요. 관심 있게 봐야죠.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뭐 수익들 많이 나셨으니까요. 그냥 업데이트만 해드리면, 저희 당사 이한나 연구원 목표 주가는 37만 5천 원이고요. 현재 이제 탄소 섬유가 이제 수소 용기에 쓰이죠. 예, 수소 보관 용기. 그래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수소 가격에서 운송비가 많이 차지한대요. 예. 근데 이거를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거죠. 많이 압축하면 운송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압 용기가, 탄소섬유 고압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30% 2위. 예. 1위는 많이 들어보셨죠? 도레이 첨단 소재. 예. 그리고 아라미드 섬유, 슈퍼 섬유라고 합니다. 이게 코오롱 인도도예요. 오늘 코오롱 인도도 주가 좋았죠. 코오롱 인도도 그렇게 안 가더니 요새는 잘 가더라고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아라미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그다음 두 회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일본과 경쟁하고, 아라미드 이게 수소차에 들어가죠. 그리고 코오롱 인도는 아라미드는 똑같이 하는데 하나 들어가는 게 뭐죠? 상하 프론테크가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예, 용어도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분리막 소재죠. 예, 그걸 이번에 좀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하랑 코어롱 인더랑 이제 대결 구도로 갈 것 같고, 상하가 훨씬 앞서 있죠. 먼저 했으니까. 코어롱이 좀 후발주자고. 근데 이 시장에 코어롱도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아라미드는 똑같고 수소 사업 똑같이 하고 만드는 건 다르지만 네, 약간 코어롱 인더와 효성 첨단 소재가 좀 미묘한 경쟁 관계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요새 좀 주가 안 가가지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잘 나왔고, 예,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홈쇼핑 좋았고 렌탈도 되게 잘 나왔고, 예. 그리고 실적은 1분기는 더 좋습니다. 60% 증가한다고 하고요. 1분기가 더 좋아요. 어쨌든 매수 의견, 예, 나왔고 배당도 좀 꽤 되고 극도의 저평가죠, 현대홈쇼핑. 예. 그리고 아까 한선 보여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 실적 발표 지금 하잖아요. 이 실적 발표할 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 내용을. 그래서 한섬이 당연히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저도. 의류회사니까. 아니, 밖에 안 나가는데 옷이 잘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8%나 증가했어요. 그 매출도 안 줄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그 재작년 4분기보다 주는 게 맞잖아요. 코로나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했는데 안 줄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네. 일단은 여기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섬이 원래 백화점에서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 타임하고 마인인가요? 아무튼 예, 이런 브랜드로 유명한데, 일단 한섬 하면 고급 브랜드죠. 여성복에. 예,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백화점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근데 온라인 덕분으로 실적 잘 나왔고, 그 오프라인도 나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백신 나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이건 명확관하죠.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이 악조건 하에서도 잘했는지. 한섬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샘도 고생하신 분 많으시죠. 뭐 비자금이니 막 이래가지고 오늘 주가 결국 갔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비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펀더멘탈 같고요. 근데 그것도 빨리 결론 내야죠. 예, 저번에 비자금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고, 한샘 아무튼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한샘은 건자재 인테리어 회사잖아요. 근데 주택 거래량이요 줄었어요, 많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좋죠? 매출이 27%, 영업이익이 무려 36%. 이게 뭔 일이에요? 리하우스라고 아시죠? 이게 뭐죠? 리모델링.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 보면 뭐 아파트나 이거 주변 딱 보면 자영업 하신 분들이 이게 1인 사업, 그러니까 사업자로 등록하셔가지고 막 인테리어 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 가게들 있잖아요. 예. 근데 한샘이 여기 뛰어든 거죠. 대기업으로. 그래가지고 리하우스란 이름 달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고, 왜 리하우스가 성장하느냐, 리모델링이. 일단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우리 한국의 서울 아파트는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오래된 아파트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계속 거기서 살기 어렵거든요. 집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이건 구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1, 2년 반짝 가는 게 아니에요. 리하우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딱 볼 때 그걸 봐야 돼요. 핵심이 뭔지,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인테리어가 급증했는데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해서 갔다. 이거는 평가절하예요. 일시적 반등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샘도 좀 좋은 평가
내리고 싶고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한샘이. 이것도 고생하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보상 받으실 거예요 한샘도. 예, 진짜 완전 주가 빠져가지고요. 네, 꼭 좋은 보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테스도 반도체 장비주들 빠지면 사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설비 투자 올해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이쪽 낸드 투자 늘어납니다. 낸드 하면 테스고, 그러니까 삼성도 투자하고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액도 늘어날 수 있다. 근데 뭐 요새 좀 반도체 쪽이 좀 재미없죠. 삼성전자 안 가니까 조금 지지부진해요. 근데 오늘 어쨌든 테스 좀 올라갔고, 원익 IPS가 오늘 좀 최근에 약간 주가가 좀 부진한 편이고, 그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요런 자리. 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확 빼죠. 물린다 하더라도 저런 자리들 적절히 들어가서 대응하시면 돼요. 뭐 원익 홀딩스도 있고, 원익 그룹은 저는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원익, QNC 최근에 다 빠지는데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눌림목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도 꺾인 섹터가 아닙니다. JVM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실적 그래서 되게 잘 나왔었고,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4분기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약봉지 포장해 주는 거 있죠, 파우치형.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이런 쪽으로 좀 바꾸고 있어서 북미 시장에도 좀 상당히 의미 있게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JVM도 여러분들 중소형주죠. 중소형주 내에서 좀 계속 관심 있게, 주가도 부담 없어요. 너무 부담 없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아니 뭐 좀 안 가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저런 거 보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좋더라고, 이렇게. 근데 트레이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이렇게 쏘는 거. 왜냐면 여기서 먹을 게 많거든요, 단타하면서. 근데 가치 투자나 좀 장기 투자 분들은 이런 게 좋죠.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은 다시 경기로, 이스라엘 백신 효과,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있고, 미국 부양책 진전되고 있고, 그죠? 이제 통과할 것 같아요. 3월 14일 전까지는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도 늘어나고, 올해 50% 이상 이익 증가 예상됩니다. 이건 좀 보수적이에요. 50% 이상 넘어갈 것 같고, 이익이 느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나오고, 오늘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림은 나왔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상승에 대한 방향은.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오늘 자동차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인텍플러스가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저희 당사에서 이제 이광진 연구원님이 썼더라고요. 1조를 바라본대요. 1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텔에 납품해요. 이름도 좀 비슷하죠. 인텔에 납품하는, TSMC에도 하고. 그래서 비전 검사 반도체 검사 장비. 그래서 TSMC에게 현재 여기 기판 검사 장비, 이거는 작년에 마무리됐대요. 그리고 FCBGA, 이것도 기판이에요. 이게 증설함. 그러니까 일단 이런 업체들이 증설을 하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 인텔은 지금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요새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후공정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후공정하면 검사거든요. 그리고 하이엔드, 이제 고품질의 고사양의 FCBGA는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견인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텍플러스는 TSMC와 이 인텔의 어떤 수요처를 기반으로 해서 고성장을 할 것 같고요. 사실 되게 적자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텔 납품하게 되면서 작년인가요? 예. 실적이 빅점프를 했고 올해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무려 1870억이에요. 187억 원. 187억 원까지. 역대 최고죠. PER 15배.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인텍플러스도 좀 올해 뭔가 의미 있는 그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는 뭐 말씀드린 대로 바닥입니다. 여기 하나금융투자 에서 나온 보고서고 더 나쁜 게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그래 은행주 안 좋은 거 알아. 규제도 하고 배당도 갖고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 빠졌잖아요. 악재 해소, 악재 선반영. 그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자 이런 논리입니다. 단 저는 은행주는 이거를 몇 년 가져가자 이게 아니에요. 10에서 20%만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물리면 가져가면 돼요. 뭐 잃을 건 없는데 큰 기대 수익률은 갖지 마시고 10%만 수익 나도 좋죠. 은행주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은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주간 위클리 자료 써주셨고 실적 같은 거 보여주신 거고요. 홈쇼핑, 뭐 아모레, 애경산업. 근데 이번 주 탑픽은 뭐냐면 못난 이들 보자. 그래서 이번 주에 화장품 업종에서 네오판과 클리오 실적 발표가 계획돼 있고 근데 박종대 연구원님은 LG생활건강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모레는 아직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고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롯데, GS, BGFL. 근데 BGF는 좀 많이 올라서 일단 GS 리테일 쪽을 이번 주에 좀 꼽아주셨어요. 근데 두 회사가 합병하잖아요.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이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둘 다 너무 싸요. GS 리테일은 11.7배, BGF는 16.8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유통주 중에서는 여기 탑픽은 GS 리테일, GS 홈쇼핑. 이제 가격 매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실적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실적 계속 좋아지고 3년 만에 가격도 올려버렸대요. 그 증설도 많이 없어가지고 공급 과잉도 없는 상태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 좀 순수 정유회사 좀 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죠. SO일밖에 없어요. 순수 정유회사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더 이상 나쁠 게 없더라고요. 유가는 올라가죠. 아니 다 그린 하는데 그런다고 SO일이 망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석유 안 쓸 거예요? 석유 앞으로 10년 더 써요. 그리고 SO일도 이제 오늘 키움에서 10만원 목표 주가 제시했지만 10만 5천원. 어쨌든 올해는 흑자 전환한다. 실적 크게 개선될 거다. 정제 마진도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신공법도 있고 그 다음에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게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리사이클링 이런 데도 투자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SO일도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 베이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저런 기업들한테 투자도 하고 친환경 쪽으로도 투자하고 그런 방향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저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SO일이 뭐죠? 똑같아요.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7%. 지난주에 여기서 좀 말씀드렸죠. 정유주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9만원까지 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아시죠? 목표 수익률 짧게 잡으셔야 돼요. 정유주는 구조적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는 최근에 좀 건설 대책 발표하고 그냥 주가가 부러졌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좀 부진했지만 결론은 뭐죠?
정부가 예, 한마디로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분당에다 신도시 지어가지고 집값 잡아버렸거든요. 실제로 집값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그 대규모 공급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되게 오랫동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 늘리자. 공급 늘리면 건설사한테 좋은 겁니다. 방향은 명확해요. 근데 민간이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그리고 한샘 온라인 성장. 네.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낸드 관련해 가지고 낸드는 하이닉스가 좀 낸드 쪽에선 실적이 안 좋은 편인데 낸드 업황도 좀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드 하면 업황은 안 좋아요. D램은 좋은 편인데 낸드는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 업황 회복이 좀 늦은 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낸드 업황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기대를 안 갔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낸드가 왜냐면 공급 과잉 될 것이다. 삼성의 낸드 투자 때문에. 최근 낸드가 근데 수요가 회복되고 있대요. 1분기에 출하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PC 수요. 계절적 비수기인데 이런 그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가면서 실제로 낸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고가 소진되고,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선순환 구조죠. 물량 증가,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은 상승.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쪽도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너무 나쁘게 보진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낸드는 공정이 되게 이제 복잡해져요. 한 번 공정이 아니라 2번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격을 만들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가요. 더블 패터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가격이 2번 더 쓰이는 거죠. 그래서 솔브레인 뭐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 또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오늘 되게 좋게 주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은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이거 3%에서 언급 드린 건데 제시 리버모라고 있어요. 간단히 이 사람은 추세 추정 트레이더입니다. 이 추세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 주도주가 끝나면 장도 끝난다. 이분은 가치 투자 바닥에 있는 거 사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두 가지 다 결합하자는 겁니다. 차화전 주도주, 못난이 정유주, 은행, 조선, 건설, 철강, 통신, 저포주들 있죠. 이쪽이에요. 안전합니다. 대신 성장 매력이 별로 없어요. 불안합니다. 대신에 고성장을 해요. 그만큼 가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대신에 폭락하면 오늘 기아차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제가 항상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분산 투자 이거 5개 이거 5개 좋죠. 그러니까 싼 거 5개 정도 사고 주도주 5개 사고 단 주도주도 내려올 때 사자는 얘기죠. 좀 내려올 때 조정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극명하게 엇갈렸지만 지금은 좀 중심이 필요하다. 왜냐면 저퍼주도 지금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오늘 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동안 못 올라갔다. 그 내용을 이제 그 이 필자가 그냥 재밌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혼합하자. 삼형전자는 이제 자동차용 컨덴서를 만드는 회사고 약간 MLCC 같은 거죠.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정우시연구원이 올렸습니다. 오늘 뭐 이 사막 콘덴서도 자동차 쪽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92억, 올해는 120억. 실적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삼형전자도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카 이슈. 요거는 이제 흥국증권에서 나온 거고 뭐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단기 실적에는 당연히 영향 없어요. 아무 영향 없어요. 실적에는
다만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가도 비싸잖아. 오늘 급락해서 다 싸졌어요. 그래서 주가 급락폭에 따른 트레이딩, 연간 실적 개선은 나오니까 비중 확대하자 이런 의견이고, 애플과 두 번째는 아크, 활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보도에 의하면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된 프로젝트 타이탄을 진행한 적이 있는 애플이 드디어, 애플 아마 자율주행 할 거예요. 옛날부터 사실 뭐 준비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자동차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현기차랑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랑 할지 아직 모릅니다. 애플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은 2024년도에 진입을 할 것 같고, 애플 입장에선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산, 기존 업체의 양산 이제 자동차 제조 라인은 유지하지만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부품 이런 거는 아마 애플이 갖길 원할 것이다. 근데 현대차는 그러길 원치 않죠. 난 단순 하청만 하기 싫다 이거죠. 근데 현대차는 어쨌든 이 GMP라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걸 애플이 아마 탐낼 수 있어요. 저기 있어야 만들거든요. 저기다 이제 껍데기만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GMP를 아마 애플이 좀 탐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뭐 애플도 지금 기아차랑 일단 협상이 좀 결렬된 상태니까 당분간 소강 상태에 좀 빠져들겠죠. 그래서 애플도 지금 조급한 상태고, 현대 기아차는 글쎄요, 조급할지 모르겠지만 애플을 활용하고 싶을 거고, 조만간 양사간에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좋은 뉴스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다음 자동차 쪽은 지금 여기 NH에서도 나온 건데, 어쨌든 아직 결정된 거 없다. 그 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은 현대 기아차의 전 몸값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게 없어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애플에 그걸 만족시켜줄. 그리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각각 요겁니다.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주당 순자산 가치도 못 미치고요. 현대차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올해 누가 살아남느냐, 얼마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잘 대응하느냐가 결국엔 올해 1년 농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에서도 비중 확대 유지, 긍정적인 시각. 그래서 현대기아차 좋고, 전동화 사업 관련 사업 확장성이 높은 현대모비스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 엔진이었죠. 엔진 만드는 회사가 해서 이제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구조로 좀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도 장기적으로 지켜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차의 그동안의 사이클이에요. 옛날에 NF 소나타. 그래서 이게 현대차 주가고, 이때가 이제 차화정 장세죠. 신차 나오고 연비 좋은 소형차 빅히트. 그리고 주가는 그 후로는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SUV도 잘 안 팔리고, 절치부심하고 이제 제너시스 대박 났죠. SUV 잘 팔리죠. 전동화, 모빌리티. 주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어쨌든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전달해 드릴 건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좀 피곤하고 힘드셨죠. 당분간 시장이 지금 현재 좀 증시 거래 대금도 좀 많이 감소하고 조금 그 동력이 떨어졌어요. 이런 구간에선 좀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도주들 힘도 좀 부족하고, 삼성전자, 현대차도 힘이 없는 상태고, 그럼 증시는 제한된 박스권에서 종목 장세 이렇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계속 당부드리지만 종목을 좀 분산시켜서 주도주들 천천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에 나서시고, 그 다음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잘 매매하신 분들은
10에서 20%, 많게는 30%인데 적절히 나누셔가지고 잘 챙기고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투트랙 전략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거와 별개로 실적 좋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니까 제가 실적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잘 나오는 기업들은 또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는 다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월요일, 첫날 좀 피곤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저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